자, 오늘은 역사기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우슈비츠로 초대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죠. 그런데 왜 하필 또 아우슈비츠냐? 바로 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아우슈비츠와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고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당장 하루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이 책이라는 것이 가졌던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진짜 책만이 아니라 어떤 거기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어떤 인간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저자는 안토니오 이투르베라는 아우슈비츠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스페인 언론인 출신의 작가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에 대한 책들은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참상에 대해서는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피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아우슈비츠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죽음의 수용소, 가스실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가스실에 샤워하는 것처럼 꾸며서 가스실에 몰아넣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살해를 하고 그대로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참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한 170만 명? 뭐 아무튼 엄청난 그 학살이, 조직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졌던 곳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그런 여러 가지 아우슈비츠에 대한 뭐 증언도 있고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왜 이 사람이 흥미를 갖고 취재를 하고 결국 소설까지 쓰는 이런 상황이 됐나 하는 것이 여기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그 어떤 학교 같은 게, 그러니까 수용돼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학교 같은 것이 운영이 됐었고 거기에 책이 있었다는 거죠. 책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 관심이 가서 이분이 결국은 그것을 진짜 운영을 했던, 그때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그 운영을 했다가 살아남은 분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증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쭉 취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그래서 이 작가가 표현하기는 이 사실이라는 벽돌에 그 픽션을 모르타르로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그 많은 부분을 취재를 했고, 이 소설이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스토리 위주의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8권, 그리고 살아있는 책 6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은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그 어떤 책의 내용을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책 내용을 재현해 주는 이런 모티브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 어떤 이건 좀 판타지 소설인 것 같은, 제가 지금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성경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로 다 이렇게 이으면 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6명의 이제 살아있는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진짜 사실은 책은 8권밖에 없는 거죠. 그 8권도 무슨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후죽순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프랑스어 책이 있는가, 러시아어 문법책도 있고요, 지도책도 있고, 뭐 소설도 다 떨어진 소설도 있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모인 8권의 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사서라고, 원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처럼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디타 크라우스라는, 여기서는 디타 아들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디타 크라우스가 진짜 이름이고, 소설 속에서는 디타 아들러라고 나옵니다. 여기 바로 그 실존 인물의 책에도 그분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옛날 사진이죠. 지금은 이제 여기 이 가슴에 입은 유대인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을 보면 1940년대 2차 대전 말기 뭐 그쯤의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수용소 가기 전에 사진이겠죠. 자, 바로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9살 때, 원래 체코 프라하에서 살았는데, 이거 이제 이 사람의 삶인 동시에 소설의 내용이죠. 9살 때 이제 나치 독일이 프라하에 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6살 때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해방이 됩니다.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 사이에 테레진이라는 이 어떤 독일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만 사는 게토라고 하죠. 그쪽으로 일단 수용이 됐다가, 거기는 이제 수용소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처럼 해서 유대인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아우슈비츠로 간 거죠. 부친이 변호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상류층 출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는데, 갔더니 거기 31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학교냐 했더니, 수용되어 있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 어린이들을 모아서 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용소에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이제 결론부터 뭐 소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결국 이 나치 독일이 어떤 쇼윈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이 유대인 뭐 이런 학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수용소라는 것이 그런 데가 아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고 뭐 학교도 있고,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뜻있는 청소년 체육을 뭐 가르친다고 할까요? 그런 체육 활동을 조직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수용소 당국을 설득을 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역에 이제 아침이 되면, 일과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모들은 그 시간에
다 각자의 일터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치 이 수용소의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있으면 자연히 교사도 있겠죠. 교사도 있는데 그럼 왜 도서관에 책이 8권밖에 없을까? 자, 독재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 1호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절대로 걸리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31구역 아우슈비츠 학교에 책이 8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몰래 가져온 거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 이 디타 아들러라는 그때는 이제 소녀죠. 이 소녀는 테레진, 그러니까 유대인 게토에 있을 때 그 도서관 사서에게 좀 자기가 이렇게 그 보조로 뭐 도와준 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 청소년 체육 지도자의 눈에 그때 띄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교사로서 이 책 8권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설이 다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의 이 사서, 디타 애들러란 이 10대 소녀의 삶과 그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제 서사가 되는데, 참,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도 힘겨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까 빵 몇 조각으로 모든 걸 암거래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밀고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우아하게 뭐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우리 유대인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렇게 살진 않겠죠. 밀고자도 있고요. 거기 또 그 나치들이 수용소를 관리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단을 작성한다든가 무슨 고장난 걸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잡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막사 같으면 거기 방장이 있겠죠. 뭐 그런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권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빼돌린 물건을 그런 배급표, 빵, 뭐 아니면 뭐 먹을 것 아니면 뭐 다른 것 이런 것들과 바꿔서 이렇게 팔아먹고 호요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향을 탐지해서 밀고 하는 사람도 곳곳에 박혀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뭐 이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어떤 정치적인 결사 이런 것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민주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공산주의 단체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막 파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레지스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총을 들고 막 저항은 못하지만 어쨌건 그 뭐랄까요,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막 그런 힘을 합치는 그런 조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이 디타 아들러란 소녀가 뭐 자기가 이제 겪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아버지는 남자 수용소에 있고 어머니는 같이 있고 뭐 이러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수용소란 데가 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벼룩 거기다가 온갖 냄새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쫙 펼쳐집니다. 이제
이 뭐 실제로 이 디타 아들러 즉 디타 크라우스라는 이 여성이 겪은 이야기니까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죠. 거기 여기엔 또 그 인간을 뭐 산채로 막 해부하고 했던 악명 높은 맹겔레 박사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참 인상적인 대목은 이 디타 아들러가 그 책을 봅니다. 몰래. 그런데 가장 책을 보기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제일 으쓱하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그 땅을 파서 그냥 화장실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한 300명이 그냥 그런다 그래요. 거기에 으슥한 데 딱 들어가면은 이 나치 감시병 이런 사람이 너무 더러우니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책을 읽다가 놀라운 걸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빵 한 덩어리, 담배 10개 피에 몸을 파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목격을 하고요. 뭐 그런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런 표현이 그 희생자분들한테는 참 신뢰되는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인간 막장이죠. 뭐 사람의 목숨이란 게 이건 파리의 목숨보다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학교가 있고 그 교사를 위한 도서관이 있다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천진난만하게. 물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뭐 밤 한 톨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일상이 지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뭐랄까요, 이성적이라고 하나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책을 보고 좀 울었습니다. 참 슬퍼요. 그런 이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어떤 남은 인간성을 부여잡고 그걸 참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무슨 대단한 영웅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영웅이죠. 특히 이 책을 끝까지 사수한 이 디타 크라우스라는 여성은 뭐 그때 14살, 15살 요럴 때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직무를 해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보면 그 사춘기 10대 소년, 소녀들의 풋풋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뭔가 결실이 되겠습니까?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책 뒷면에 광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실제로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위험한 도서관. 14살 소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책과 그 다음 뭐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터 크라우스라는 여성은 안네의 일기 잘 아시죠? 그 안네 프랑크가 죽어갔던 바로 그 막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 아무튼 참 지금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서도 참 뭐랄까요, 알 수 없는 슬픔이랄까요, 이런 게 느껴집니다. 제 가슴 속에.
참 어떤 그 고귀한 어떤 인간이라는 그 가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아우슈비츠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책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